광양의 한 마을이 2년 전 산사태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올여름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날씨 전망과 전라남도의 대책 살펴봤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주민들을 만나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대위 측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안군의회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의 확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이 자생력을 갖춘 뒤에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예방을 위해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사태 복구 작업이 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남 사례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주민 1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산 비탈면 토사가 주택과 창고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방수포 곳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벗겨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죠. 원래 한 번 일어난 거는 두 번째 일어나기가 쉬워요. 모든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스럽게 좀 해결해서 오시면 싶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4채. 이 가운데 주민 2명은 2년째 임시거처에 머물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컨테이너 박스에 사니까 불편은 정도가 아니고 한 2평 되는데 오면 손자들이라도 일요일이나 명절 때 오면 잘 데가 없어. 비탈면에 경사를 완만하게 한 뒤 중턱에 도로를 내는 복구 계획을 이미 세운 광양시. 그런데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을 토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는 그 당시 이제 피해 입었던 보상을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해주고 그다음 편입 토지에 대한 협상 테이블 앉아야지 그분들과도 계속 협의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광양 탄치마을.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그날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앞서 보신 광양의 사례처럼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자연재해는 큰 피해를 낳게 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전남 차원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건설 현장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강풍이 동반될 경우 농산어촌에서는 산사태나 양식어가 피해, 낙과나 벼 도복 피해가 연이어 발생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증가해 강수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강수량은 최대 300mm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엘니뇨 발달 시기, 여름철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과 8월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7월은 여름철 엘니뇨 발달 가능성으로 강수량 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남도는 건설 공사 현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강풍으로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붕괴 취약 구간이나 제방의 누수 실태 점검이 마무리됐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 200여 곳에 대한 상시 점검이 추진되고 하우스 내부의 수방자재 장비 현황 관리와 배수로 정비가 실시됐습니다. 동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될 경우 어선은 피항 조치하고 해상 양식장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단계는 재난을 대비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통제를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해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달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은 낮아지고 강수량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남부지방. 선제적인 안전대책이 추진되면서 인명사고와 농업 분야 피해 방지 점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무한공항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12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과 통합하고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범대위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무한군 이전의 당위성과 우려되는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논의됐습니다. 범대위 측은 이날 만남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지사가 군수와 의장단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회가 전남도청 동부지역 본부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것에 대해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동부지역 본부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기존 154명에서 320명까지 늘리는 것은 급조된 외형 분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금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김영록 지사는 동부지역 민심 달래기에 몰두해 정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동부지역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전남 서남권이 자생력을 갖춘 뒤 조직 개편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동서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남도청의 이전 취지는 크게 퇴색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농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올해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당진시.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모두 69명의 몽골 국적 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 근로자로 대우지면에 배치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 각각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이탈했습니다. 한 근로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탈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공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2명 모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이탈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 지난해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로 농가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이탈한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지역의 공장 등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가에서 일할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지만 공장에서는 기본급으로 최소 2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농장에서는 발급받은 비자로 최대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법 체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민들과 계절 근로자들은 이탈한 근로자가 잡히는 경우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법 체류 중 적발돼 추방되더라도 벌금 50만 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이탈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민들은 계속되는 계절 근로자 이탈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운영이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로기간을 마친 노동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탈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며 또한 전담 인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부단 이탈 방지에 힘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법 체류자 고용 시 처벌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남도가 수억 원을 들여 도민 행복소통실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층에 있는 도민 행복소통실을 9억 원을 들여 같은 층 건너편의 가상현실 체험실 옆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민원인을 비롯해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통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 사무실을 옮긴다고 소통이 될지 효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소통실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거쳐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인 국악인 박예리 씨가 목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배우자인 파핀 현준 씨와 함께 목포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예리 씨와 파핀 현준 부부는 최근 목포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두근두근 목포라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지역을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해남 송호해수욕장이 다음 달 14일 공식 개장에 들어갑니다. 해남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 구역 지정 등 피서객을 막기 위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월 말에는 해변 콘서트와 문화 공연, 체험거리가 가득한 여름 축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식물 공장이나 스마트 작물 재배 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수직 농장이나 작물 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인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가 완화돼 농촌의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도군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여형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완도군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완도군 약산면의 어두리 마을에서 주낙 꾸미기, 새우나 광어, 전복 등 양식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만 18세에서 55세 미만의 다른 지역 거주자나 전남에 귀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오는 30일까지 전남에서 살아보기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음악공연기획학과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목포대는 올해 2월부터 진행된 학사구조 개편의 목적에 맞도록 음악공연기획과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24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학과 운영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국내 기획사나 예술단체 등 공연 기획 현장 실습과 다양한 교과 과정 선사하기 위해 전문가나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 도하면과 복례면 등 일원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구역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의 육지부 20여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4제곱킬로미터로 총 1,280여 필지 가운데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고흥군은 해제 지역의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군관리 계획 변경을 완료해 숙박과 캠핑 등 주민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의 수산화 리튬장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5년 순천 율촌 일산단에 조성되는 이 공장은 축구장 10개를 합친 면적으로 해마다 수산화 리튬 약 2만 5천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